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서 오늘 사용한 실이 이태리 수입 실이고요. 울이 50%가 함유가 되어 있는 울 믹스 실입니다. 이름은 메리노 오베자인데요. 네, 메리노 가문의 오베자씨 같은 그런 느낌이죠. 베자씨 너무 친근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우리 베자씨랑 아주 딥하고 심오한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베자씨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베자씨만의 색깔이 굉장히 좀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이게 컬러가 많아요. 그래서 컬러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저랑 이제 같은 색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다른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컬러 추천을 해드리는데 자, 컬러를 1군, 2군, 3군으로 그냥 나눠봤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과 견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1군 컬러는요. 자, 모던하고 세련되고 그냥 무난한 컬러, 그 다음에 원톤으로 만들기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컬러들로만 좀 모아봤습니다. 자, 블랙이 선호도가 많을 것 같아요. 자, 블랙. 자, 얘가 블랙입니다. 근데 블랙이 되게 예쁜 블랙이에요. 되게 세련된 블랙? 샤넬 블랙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얘는 네이비인데요.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표는 나진 않겠지만 네이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조금 확장하면 얘는 이제 블루진 컬러인데요. 자, 요런 거 약간 블루톤하고 네이비톤 약간 섞인 요런 색상인데 요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카키랑 밤 색깔. 자, 카키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군 컬러를 왜 안 만드느냐면 저도 이런 컬러들 좋아합니다. 주로 저도 이런 옷들을 입는데 이런 컬러로 만들면요 화면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안 보이고 스티치가 이 컬러에 좀 묻혀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색을 안 쓰는 거지 안 이뻐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요 밤색하고 여기 카키 컬러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레이 톤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예쁩니다. 요게 약간 화이트랑 그레이랑 섞인 약간 멜란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레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얘는 1군 컬러인데 얘는 3군 컬러입니다. 왜 3군인지 아시겠죠? 3군은 왜 3군이냐면 약간 다 색깔이 좀 형광톤이 도는 거는 좀 뺐어요. 옷으로 하기엔 좀 과한 레드입니다. 자칫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컬러예요. 요거는 그래서 3군으로 뺐고 요 레드도 컬러가 되게 예뻐요. 좀 모던하고 무난하고 네, 컬러는 이제 9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군 컬러 소개를 조금 해드렸고요. 자, 2군 컬러입니다. 2군 컬러는 약간 좀 레트로틱하면서 빈티지스러운 그런 파스텔 톤으로만 제가 묶어봤는데요. 자, 요런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센스를 발휘를 해서 이제 배색을 잘 하시면 되게 예쁘고 그냥 원톤으로 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쓴 거는 이렇게 두 컬러 터키랑 분홍 그 다음에 원톤으로 뜬 거는 이게 오렌지 컬러. 자, 이거 오렌지랑 제가 얘 보라색 328번인데 얘랑 둘 중에 뭘로 뜰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오렌지보다는 좀 보라톤을 좋아해서 근데 집에 보라색 가디건이 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오렌지 톤으로 했습니다. 오렌지 톤은 화면에서 보셨으니까요. 되게 예뻐요. 제가 이번에 이 색상들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너무 베자씨 너무 센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실이 이렇게 감겨 있을 때랑 옷은 크잖아요. 그래서 떠서 쫙 펼쳤을 때의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네, 세 보이지만 막상 만들어 놓으면 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 보라색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그린 컬러. 얘는 158번인데요. 제가 얘랑 주황이랑 섞어보려고 시도를 조금 했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섞지 마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제주 감귤 느낌이 납니다. 두 개가 너무 귤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얘는 안 섞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얘는 원톤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가들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아가들 할 때는 이런 거 노란 컬러 공주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핑크 단색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아가들 여기 있는 컬러 다 무난하게 다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센스를 발휘를 해서 배색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원톤으로 가셔도 네,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티지스럽고 레트로틱하면서 좀 파스텔한 2군 컬러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3군 컬러입니다. 3군 컬러는 자칫하면 조금 네,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형광톤이 너무 많이 도는 컬러들은 제가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3군 컬러입니다. 자, 사이즈를 이제 느리고 줄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좀 드립니다. 자, 옷도 그렇고요. 모자도 그렇고요. 자, 만들어서 영상을 오픈을 하면 저도 좀 두려움이 많이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이즈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개개인별로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실이 아닌 이제 집에 있는 실을 활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저도 조금 답답하지만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실인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 실에 따라 또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좀 양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얘는 영상에서 나오는 가디건은 S하고 M 정도까지는 소화가 가능한 옷입니다. 저는 S를 입어요. 그래서 제가 입으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조금 넉넉하게 좀 맞고 M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딱 맞게 맞으실 겁니다. 이제 L 사이즈나 이제 유아용으로 가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인데요. 자, 그거를 하시려면 영상을 보시고 맹목적으로만 뜨면 이렇게 불가능해요. 이 떠지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 돕고자 제가 요렇게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옷은 뜨리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실 만한 난이도로 제가 최대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앞판 따로, 소매 따로, 등판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꼬매주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통으로 갑니다. 자, 여기 밑단부터, 여기 등판의 밑단인데 이 밑단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소매 어깨 만들고 앞판 소매 어깨 만들고 앞판으로 내려가는 이거를 원큐에 떠요. 원큐에 떠서 얘를 반으로 이렇게 딱 접으면 얘는 등이 되고 얘는 앞판이 되는 이런 형태고 자, 마지막에 바느질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요 앞판 쪽에 있는 밑단이 있죠. 요거는 따로 만들어서 돗바늘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원큐에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제가 보면 자, 등판에서부터 이어져서 만들기 때문에 이 등판에서 사이즈가 결정이 돼요. 제가 이 옷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자, 제가 제일 즐겨 입는 가디건하고 사이즈를 제가 맞춘 겁니다. 자, 떠보면서 맞추고 해서 막 코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자, L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집에 즐겨 입는 가디건을 딱 놓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안을 제가 드려요. 이 몇 단이고 센치가 어느 정도 된다.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늘리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코스를 짝수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등판에서 이어져서 앞판에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앞판이 이렇게 양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쪼갤 때 짝수로 나와야지 이게 반반이 딱 나눠지기 때문에 짝수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단부터 사이즈가 결정이 돼요. 이 등판 사이즈를 잘 잡으시면 앞판은 그냥 반으로 나누고 하는 방법을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제 뜨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매도 이 폭도 네, 늘려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다 따져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디건을 딱 놓고 내가 얘 사이즈에 한번 맞춰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조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유아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데 우리 애기가 자꾸 자기 거냐고 물어봐서 저도 애기 거를 조금 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 거를 제가 뜨게 되면 영상은 찍지는 않고요. 제가 이런 도안을 그냥 무료로 조금 배포를 해드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팔 길이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한 원큐에 뜰 경우에 팔 길이를 잡았는데 막상 다 떴는데 막 팔이 짧아요. 그러면 진짜 네, 눈물을 머금고 풀러야 되는데 제가 이거 프루시오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얘는 푸르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팔을 반만 만들어요. 만들고 나중에 이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팔을 보면
지금 스티치가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다가 이쪽에서부터는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반을 하고 좀 대보세요. 이렇게 앞판하고 뒷판하고 좀 대가지고 대본 다음에 이 팔 길이는 나중에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공간을 놔두기 위해서 제가 팔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팔 길이는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진짜 저도 막 명쾌하게 막 M 사이즈 키 몇이고 몸무게 몇인 분들은 몇 코를 잡아라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 관련돼서 이제 정보를 조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키우실 분들은 당연히 여유별로 좀 더 가져가셔야 되겠죠. 지금 저는 20보를 잡았어요. 원래 든 거는 소유량이 한 870g 정도 들었고요. 자, 한 18볼이 딱 맞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잡으면 나중에 모자르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20볼을, 여유볼을 2볼을 좀 잡았고요. 그래서 20볼을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고 사이즈를 늘리실 분들은 최소 5볼 이상은 추가를 하셔야 네, 나중에 네, 낭패가 없어요. 이 오베자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는 실이라서 팩 단위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안에서는 이제 추가로 납볼을 이제 더 구매를 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구매는 힘들어요. 팩 단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블랭킷과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 가심비를 아주 높여줄 가격으로 이번에 패키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실 개당 단가가 한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000원 선에서 이 가디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의 온기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올 겨울 우리 같이 따뜻해 보아요. 자, 만들기에 사용할 바늘이 2가지입니다. 모사용 3.5mm, 그 다음에 5mm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3.5mm 바늘은 그 밑단이나 소매단 이런 부분에 이 3.5mm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등판 밑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밑단을 이렇게 짧은뜨기, 고무뜨기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3.5mm 바늘이고요. 실은 한 가닥입니다. 자, 매듭을 하나 짓겠습니다. 매듭을 하나 세게 지어주시고, 자, 사슬을 11개를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자, 11개 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1. 11번째 사슬 잡으시고 기둥사슬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슬 있죠? 11번째 사슬 이 V코 한 가닥에만,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일항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에도 일항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 짧은뜨기 개수가 둘, 넷, 여섯, 여덟, 11개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자, 여기서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일항뜨기로 갈 건데 지금 위에 V코가 있죠? 이 V코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 걸려있는 줄 여기 밑에는 기둥사슬이고 첫 코 자리는 하나, 둘 여기가 됩니다. 뒤에 한 줄 바늘 찔르셔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뒤에 한 줄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고무뜨기는 이랑뜨기로 뒤에 한 줄에만 계속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왕복으로 떠주면 짧은뜨기, 고무뜨기가 돼요. 짧은뜨기. 자,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코가 남았어요. 여기서 자, 마지막 코, 지금 꼬리실이 달린 쪽 말고 꼬리실이 안 달린 반대쪽 마지막 코는 V코 두 개에 모두 바늘을 찌르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기둥사슬 하나 하고 또 편물 돌려줍니다. 자, 꼬리실 반대쪽 끝과 시작은 V코에 모두 잡아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거 기둥사슬이고 얘가 첫 코입니다. 자, 꼬리실 반대쪽이니까 V코 모두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쭉 짧은뜨기 갑니다. 자, 여기 꼬리실 달린 데니까 얘는 두 개 다 잡는 거 아니라 그냥 마찬가지로 뒤에 한 줄만 잡으시면 되고요. 첫 코하고 마지막 코가 좀 묻혀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짧은뜨기 개수는 변함없이 11개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자, 11코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마지막 코 하나 남기 전까지 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이랑뜨기는 V코 앞, 뒤 중에 앞이나 뒤에 한 가닥에 잡으면 이랑뜨기인데 뒤에 한 가닥에 지금 잡아서 짧은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꼬리실 반대편이죠. 자, 꼬리실 반대편은 마지막 한 코, 시작할 때 한 코는 이랑뜨기로 하지 않고 V코 모두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서 꼬리실 반대편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V코에 모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랑뜨기로 쭉 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이 11코를 유지를 하면서 쭉 뜨시면 돼요. 근데 이 꼬리실 반대편에만 지금 짧은뜨기로 그냥 이랑뜨기 안 하고 그냥 V코 모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미리 떠놓은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티치 마커 달려있는 쪽이 V코 모두 잡고 짧은뜨기 한 겁니다. 짧은뜨기, 고무뜨기를 하면 그 고무줄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늘어나죠? 이게 지금 등판에 밑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축성을 이제 주는데, 자, 그냥 이랑뜨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벌렸을 때 이렇게 구멍이 굉장히 숭숭하고요. 이게 이제 입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말려요. 이게 늘어지면서. 그런데 V코 모두 잡고 한 면을 보시면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떴을 때 모양이 이렇게 포물선처럼 이렇게 돼요. 위에는 넓고 이 그냥 짧은뜨기 한 데는 좀 이렇게 단정하게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모양도 이쪽이 단정합니다. 이쪽에 비해서 단정하죠. 자, 이게 등판 밑단의 제일 밑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등판이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뜨시면 되는데 몇 단을 뜨셔야 되냐면 87단을 뜨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늘려줘야 돼요. 이게 등판이 되기 때문에. 자, 저는 87단을 다 떴는데 얘가 길이가 지금 43cm 정도 됩니다.
43cm가 되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늘리시면 돼요. 그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들 지금 기성복으로 입고 계신 가디건, 내가 주로 즐겨 입는 가디건 밑단하고 얘를 길이를 좀 맞춰보세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맞추시면 아마 원하는 그런 사이즈대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거니까 더 뜨셔야 되는 분들은 더 뜨셔야 돼요. 저는 한 스몰 사이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몰하고 한 미디움 사이즈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요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87단을 뜨면 되는데, 자, 단수를 보려면, 자, 지금 꼬리실을 오른쪽에 두고, 오른쪽에 두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이 올라온 요 부분, 이렇게 올라와 있고, 푹 꺼져 있고, 요 한 줄이 두 단이 합쳐진 겁니다. 이걸 두 단으로 보고 쭉 카운팅을 하시면 이제 87단. 을 맞춰서 이제 뜨시면 돼요. 자, 87단 쭉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 꼬리실 맞은편에는 꼭 두 가닥의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예뻐요. 완성도가 높고. 헷갈리시면 저처럼 이런 스티치 마커 표시해서 그쪽 오는 부분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겠습니다. 자, 87단 쭉 뜨겠습니다. 자, 87단 모두 완성이 됐고요. 꼬리실을 오른쪽에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게 두 단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둘.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둘, 여섯, 여덟, 열, 둘, 여섯, 여덟, 열, 둘, 여섯, 여덟, 열, 30, 둘, 여섯, 여덟, 열, 40, 둘, 여섯, 여덟, 열, 50, 둘, 여섯, 여덟, 열, 60, 둘, 여섯, 여덟, 열, 70, 둘, 여섯, 여덟, 열, 80, 둘, 여섯 하고 마지막에 하나 해서 87단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7단에서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위치는 지금 쭉 따라가 보시면 꼬리실이 달려있는 쪽입니다. 꼬리실이 달려있는 쪽은 이렇게 벌려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숭숭하게 보이고, 그 반대편은 이랑뜨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짧은뜨기 V코에 모두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게 나와요. 지금 스티치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랑뜨기로 끝났던 이 부분입니다. 꼭 얘가 지금 위쪽에 올라오고 짧은뜨기로만 했던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요거 이게 반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 87단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바로 기둥사슬을 하나 해주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바로 왼쪽에 지금 구멍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짧은뜨기. 자, 첫 코입니다.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에다가 바늘을 찔러줄 거냐면 이렇게 두 단이 합쳐져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사이. 그러니까 얘가 산이라면 이 안에 계곡, 이 움푹 들어간 이 부분에다 해줄 건데 딱 벌려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구멍에다 해주지 않고 구멍 바로 오른쪽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정식 코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이번엔 짧은뜨기를 2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자, 구멍 부분에 넣어서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한 가닥을 잡고 하기 때문에 좀 약해요. 그래서 구멍 오른쪽에 2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여기 홈처럼 들어간 이 부분 맨 가장자리, 지금 하나 넣고 그 다음에 2개 넣고 그 다음은 하나입니다. 계속 하나, 2개, 하나, 2개 이렇게 반복을 해줄 거예요. 딱 벌렸을 때 구멍이 있는 부분 바로 오른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찌르셔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이죠? 자, 구멍 바로 오른쪽 2줄 잡으신 다음에 짧은뜨기 2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바늘 넣는 위치 이제 안 헷갈리시죠? 구멍이 있는 부분 바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넣고 그 다음은 2개.
자, 이렇게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를 계속 반복을 해서 쭉 가주시면 돼요. 끝까지 쭉 반복하겠습니다. 규칙성 반복해서 왔습니다.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해서 왔고, 자, 마지막 이제 한 코 자리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벌려보시면 구멍이 보이죠? 바로 오른쪽 여기 두 가닥 잡으셔서 마지막에 짧은뜨기 두 개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 둘. 자, 그러면 여기 표시링 달린 데부터 지금 마지막 코까지가 66코고요. 지금 사이즈를 조금 늘리거나 줄여서 뜨시는 분들은 편하게 뜨시려면 저랑 같이 얘가 짝수가 나오면 맞아요. 근데 했는데 홀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이 중간에 아무데나 한 코 좀 더 넣어줘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짝수로 맞춰서 가시는 게 저랑 나중에 코스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됐으면 저는 66코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바늘을 바꿔줍니다. 8호 5mm로 바꿔줍니다. 자, 기둥사슬 하나, 둘, 두 개 해줍니다. 그리고 편물을 돌려줘요. 지금 기둥사슬 하나, 둘 했던 부분이 여기고 첫 코 자리가 여기가 됩니다. 첫 코 자리가 여기예요. 자, 왕복 편물은 이렇게 뜰 때 보면 몸통에 있는 스티치 왼쪽에 V코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얘가 첫 코예요. 첫 코에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 실 한번 감고 첫 코 바늘 V코 모두 찌르신 다음에 실 끌어옵니다. 세 줄 걸렸죠? 앞에 한 줄에만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또 세 줄이 걸렸죠? 세 줄을 모두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얘가 첫 코예요. 사실 두 개 한 거는 서브 코입니다. 코로 쳐주지 않는 거고 얘가 첫 코입니다. 여기에 표시링 하나 달아놓고 갈게요. 헷갈릴 거는 아니지만 지금 한두 단 뜰 때는 달아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첫 코 했고, 자, 그 다음 코 여기에요. 마찬가지로 실 감고 두 번째 코 V코 모두 찌르신 다음에 실 끌어오고 세 줄 걸렸어요. 앞에 한 줄만 통과. 또 세 줄이 걸리면 풀어졌네요. 다시 실 감고 두 번째 코 바늘 넣고 실 끌어오고 세 줄 걸렸는데 앞에 한 줄만 통과하고 또 세 줄 걸렸죠? 세 줄 모두 통과. 이게 변형된 긴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모양이 조립봉 있죠? 조립봉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고 긴뜨기보다 얘가 조금 편물의 두께감이 조금 얇게 나옵니다. 코바늘로 옷을 만들 때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 코바늘에서 이제 짧은뜨기 외에 스티치는 꼬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두껍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대바늘뜨기 할 때는 편물이 코바늘에 비해 굉장히 얇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를 조금 맞춰주려고 이렇게 변형된 긴뜨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조립봉 모양처럼 조립봉이 하나,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코, V코 모두 찌르신 다음에 실 끌어오고 앞에 한 줄만 통과, 세 줄 남아있죠? 세 줄 모두 통과. 자, 몸통에 들어가는 스티치는 계속 이 스티치 하나로만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옷을 만드는 거고 가방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늘에 맞춰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되게 설렁설렁 뜨는 둥 마는 둥 편안하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뜨면서 지금 오른손이 아프면 안 돼요. 자, 이게 오래 걸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뜨다 보면 나중에 여기 실 마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근데 실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저는 하나 다 완성했는데 네, 멀쩡해요. 근데 좀 살 약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밴드 하나 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1대1로 지금 변형된 긴뜨기를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설렁설렁 뜨시면 됩니다. 총 코스는 66코가 나와야지 맞아요. 자, 마지막 코까지 쭉 뜨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변형 긴뜨기 쭉 떠졌습니다. 자, 코스는 변함없이 66코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66코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둥사슬 하나, 둘. 지금 기둥사슬 한 거는 그냥 서브 사슬이에요. 코로 쳐주지 않는 그냥 가짜
네, 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개 해주셨으면 이제 편물을 돌려줍니다. 편물 돌려서 또 이제 각 코에 하나씩 계속 변형 긴뜨기를 넣으시면 되는데, 자, 첫 코 자리 여기입니다. 자, 이제 명확하게 코 자리가 보이죠? 바늘 찔러서 앞에 한 줄 통과, 3줄 남으면 3줄 모두 통과. 자, 첫 코 자리 헷갈리시면 표시링 달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형 긴뜨기를 뜨시면 돼요. 자, 설렁설렁하게 가볍게 뜨시면 됩니다. 자, 쭉 뜨시면 되고요. 자,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방향,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 방향이 옷 등판의 겉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겉면 되는 부분 표시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중앙에다 표시링 하나 달아 놓겠습니다. 어디가 앞 뒤가 돼도 상관은 사실 없어요.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겉면으로 같이 놓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변형 긴뜨기를 왕복으로 계속 뜨시면 돼요. 자, 제가 난이도를 초보자분들 하실 수 있는 난이도로 맞춘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를 잘 보시면 되냐면 그 변형되는 시점이 있어요. 코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시점하고 이 옷에 이렇게 또 섹션이 나눠지잖아요. 등판 부분, 뭐 소매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목 라인 부분, 요런 부분에서의 변화를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이 옷은 굉장히 쉬운 옷입니다. 영상만 잘 보시면 옷 하나 해서 입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왕복으로 변형 긴뜨기를 뜨시는데 몇 단을 떠야 되냐면 저는 총 23단을 뜨겠습니다. 자, 여기서 늘려주실 분들은 단수를 조금 더 뜨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일단 23단을 뜨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뜨고 계시죠? 자, 총 23단인데 저는 지금 11단째 뜨고 있습니다. 자, 투톤으로 배색을 하시는 분들은 11단까지 마무리를 하고 12단째부터 컬러를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이 여러 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실을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바꿔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막 중간에서 실이 끊길 수도 있는데요. 뭐 중간에서 실을 연결을 해서 쓰셔도 되지만 얘는 옷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연결한 게 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인스타로 이제 여러분들 리뷰 올려주신 거를 보면 중간에 실을 묶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묶는 방법은 옳지는 않습니다. 표가 많이 나고 감추기도 힘들고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얘는 무조건 이 양쪽 사이드에서 실을 바꾸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저는 지금 이거 2볼째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보면 여기까지 한 볼을 쓰고 여기서 2볼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완성도가 있고 깔끔하게 나오고요. 중간에서 끊기게 되면 나중에 돗바늘 처리해 주는 것도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옷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꼬리실이 이제 옷은 활동성이 많잖아요. 그죠? 몸을 막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막 꼬리실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무조건 사이드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색을 지금 하시는 분은 11단까지 뜨고 12단째부터 실을 바꿔서 총 23단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11단째 지금 뜨고 있고 마지막 한 코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변형 긴뜨기를 해주는데 자, 실 끌어왔어요. 앞에 한 가닥만 통과해주고 3줄이 걸렸을 때 실을 가지고 옵니다. 바꿔줘야 되는 실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잡으시고 3줄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럼 이렇게 2개의 꼬리실이 만나죠? 얘는 좀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실이 좀 남을 거예요. 사이드에서 하다 보면 딱 맞춰서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버리지 말고 놔두세요. 이따가 이거 이제 다 뜨고 나서 이제 꼬매주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그냥 쓰면 되니까 요거는 잘 놔두시고. 자, 꼬리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2번 정도 묶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바꾸거나 배색을 할 때 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꼭 사이드로 오게 해주세요.
자, 실을 바꿨으면 이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사슬 2개 하고 편물 돌려서 이제 쭉 가시면 돼요. 자, 첫 코 넣어서 변형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가시면 되고요. 자, 실을 배색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제 이번 거는 배색을 안 하고 그냥 갈 거거든요. 자, 23단까지 쭉 일단은 뜨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쭉 떠서 23단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요 밑에 고무뜨기로 한 요 밑단은 제외하고 그 위부터 23단이에요. 보시면 두 단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줄이 지게 됩니다. 이게 두 단이 합쳐진 거고 딱 봐도 단이 표가 잘 나게 보여요. 그래서 카운팅을 했을 때 23단까지 떴고 제가 지금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를 같이 지금 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완성이 조금 덜 됐습니다. 하다가 실이 조금 모자라서 지금 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어디까지 떴냐면 자, 우리 겨드랑이 바로 전까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뜰 거는 이제 소매 부분 반을 같이 뜨면서 이제 등판 부분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양쪽에서 코 늘림이 있습니다. 뭐 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은데요. 자, 제가 이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를 입어봤을 때 이 길이감이 어떻게 되냐면 허리는 완전히 덮이고 엉덩이하고 허리 딱 그 중간 정도 되는 거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조금 적당한 길이감인데요.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지금 23단을 완성을 했지만 몇 단을 조금 더 뜨셔도 돼요. 한 2단 정도 더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키가 160이에요. 제 키를 감안했을 때. 근데 이 스타일은요, 너무 엉덩이 밑에까지 덮이는 스타일이 되면 이렇게 예쁠 스타일은 아닙니다. 조금 딱 맞게. 제 생각에는 그냥 딱 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허리 덮이면서 엉덩이 바로 위 정도 되는 거. 오히려 조금 더 요즘 트렌드로 입으실 거면 조금 이걸 줄이셔도 돼요. 요새 이렇게 약간 크롭 타입의 가디건이 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짧은 게 좋으신 분들은 23단 아니고 한 20단까지만 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단부터 쟀을 때 32cm 정도 나오고요. 지금 이 가로는 쟀을 때 53cm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미리 쟀어요. 지금 얘가 너무 커서 화면에 안 들어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형 긴뜨기로 23단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소매 부분 반을 양쪽에서 가줄 건데요. 여기서 코 늘림이 있습니다. 자, 23단까지 다 뜨셨으면 그럼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사슬을 22개를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자, 사슬을 22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돼요. 자, 이제 편물을 돌려줍니다. 22개까지 사슬을 잡고 편물을 돌려줘요. 자, 22번째 사슬을 잡으시고 기둥사슬 2개 해줍니다. 2개 해주고 22번째 사슬 이 V코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변형 긴뜨기를 넣어줘요. 앞에 한 줄만 통과, 3줄 통과.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한 가닥에만 걸쳐서 변형 긴뜨기를 계속 넣어주면 돼요. 지금 22개를 늘려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뜨면 자, 22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또 만나게 되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22개의 변형 긴뜨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을 22개를 늘려줬고요. 그 사슬에 맞춰서 22개의 변형 긴뜨기를 넣어줬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기둥사슬 2개 잡은 건 코로 치지 않고 맨 22번째 사슬에 변형 긴뜨기 했던 게 첫 코가 돼요. 헷갈리시면 표시링 달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2개가 맞는지 V코를 꼭 세서 확인을 해서 가시고요.
저랑 같이 맞춰서 가셔야지 네, 나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몸판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1대1로 또 똑같이 변형 긴뜨기를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쭉 넣어주는데요. 자, 끝까지 쭉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되는데 한 두세 코 정도 남겨놓고 그 전까지 일단은 쭉 뜨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쭉 떠서 왔고요. 마지막에 지금 두 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우리 이제 실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남은 짜투리 실 있죠? 요거를 활용을 할 건데, 자, 사슬을 우리 이쪽에서 22개를 해가지고 지금 얘를 늘려줬잖아요. 이쪽도 똑같이 대칭이 되게 늘려줄 건데요. 자, 일단은 요거 길게 빼서 바늘 빼주시고, 지금 여기 마지막 코, V코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넣고 이 실을 끌어와요. 끌어와서 사슬을 22개를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하고 조금 몇 개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하고 실을 조금 길게 빼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태가 됐어요. 지금 마지막 두 코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끝까지 스티치 넣어주고요. 마지막 코까지. 스티치 넣어주고, 이 사슬 만들었잖아요. 사슬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사슬입니다. 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 찔러서 변형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뒤에 생긴 꼬리실 같이 잡고 뜰게요. 하다 보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사슬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 찔러서 스티치 넣어주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서 스티치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슬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를 떴어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 한 거 포함해서 22개가 나올 때까지 쭉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쭉 일단 떠보겠습니다. 자, 사슬 늘려준 만큼 해서 22코가 나올 때까지 쭉 떠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22코까지 뜨고 양쪽에서 22코씩 늘려줬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22코씩 늘려줬는데 첫 코부터 여기서부터 셌을 때 지금 여기까지 110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이 지금 몸통은 66코였고 이쪽에 22, 이쪽에 22 하니까 110코가 나와야 되고요. 혹시 사이즈 늘리시는 분들은 짝수여야지 좋습니다. 앞판 들어갈 때 이거를 반으로 딱 나눠서 이제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홀수로 나오면은 반으로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짝수로 나와야 됩니다. 자, 110코가 맞으면 자, 뒤에 이렇게 사슬이 좀 남아있죠. 남아있을 수도 있고 딱 맞게 잡으셨으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얘를 이렇게 쭉 풀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얘가 여며져요. 이제 요거는 꼬리실은 이제 나중에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총 이제 110코로, 즉, 원래 몸통 그 등판이 66코였는데 지금 110코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사슬 하나, 둘 하고 이제 편물 돌려서 이제 110코에 스티치를 계속 쭉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파트 3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트 3에 지금 한 단을 모두 완성을 하고 두 단째 뜨고 있습니다. 총 몇 단을 떠야 되냐면, 일단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스티치 넣어주고요. 스티치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총 몇 단을 떠주셔야 되냐면, 지금 파트 3 부분 두 번째 단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첫 번째 단, 얘가 두 번째 단인데, 자, 이렇게 계속 떠서 18단이 될 때까지 쭉 뜨시면 돼요. 계속 왕복 편물 뜨시면 되고 110코 맞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하고 지나가시고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단 뜰 때까지 쭉 완성을 하고 오겠습니다.
18단 모두 완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죠? 110코를 18단을 뜬 겁니다. 양쪽에서 원래 이 등판의 코스는 66코였는데 양쪽에서 22코씩 늘려줘서 110코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금 18단을 뜬 거예요. 자, 단수를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을 때 18단이 나오면 맞고요. 자, 여기까지가 등판의 마무리면서 그 다음에 팔을 양쪽에 반반씩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지금 다 안 들어오는데 약간 이렇게 반팔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반만 완성을 양쪽에서 해놓고 나중에 또 반이 이제 나중에 또 완성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이즈를 조금 재보면 자, 이 18단을 뜬 이 높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가 한 21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다 들어오진 않지만 제가 이 110코의 길이를 재면 87c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네. 이제 앞판을 넘어갈 건데요. 자, 앞판을 넘어가기 전에 표시링을 조금 달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110코죠. 110을 2로 나누면 55예요. 그래서 양쪽 끝에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쭉 카운팅을 해서 55코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반대편 또 여기서부터 쭉 카운팅을 해서 55코가 되는 지점이 이 주황색 표시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링이 중간에 두 개가 달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늘리시는 분, 사이즈를 조절하시는 분은 이 코스를 짝수로 맞춰주셔야 되는 게 이 앞판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홀수가 되면 이게 반으로 딱 안 나눠지죠. 나눠지지가 않죠. 그래서 꼭 느리고 줄이실 때는 이 코스를 짝수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55코가 양쪽에서 되는 지점을 이렇게 표시링을 두 개를 달아놓고 자, 이쪽 표시링부터 여기 표시링 시작 부분부터 카운팅을 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2번째 코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간 여기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여기 표시링 달린 데까지 12개, 12개 해서 24개가 되고요. 자, 이 표시링 다음부터 여기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말고 이 다음부터 여기 사이드까지 코스는 43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시링 빼고 그 다음 코부터 이 마지막까지 카운팅을 하면 43코가 나와야지 됩니다. 지금 이 양쪽에 표시링 달린 이 부분은 우리 그 넥라인, 이 목 라인에 이제 기준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슬 두 개에서 돌려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제가 초반에 이렇게 표시링 하나 중간에 달아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이 등판의 겉면이 되는 부분이고 표시링이 안 달린 게 등판의 안쪽 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표시링 달아놓고 가세요. 이렇게. 자, 18단을 뜨고 돌리면 이제 등판의 겉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쭉 스티치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사슬 2개 하고 변형 긴뜨기 넣어줍니다. 어디까지 넣어주시냐면 지금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전 코까지. 그러면 코스가 43코가 나옵니다. 자, 표시링 달린 전 코까지 변형 긴뜨기 43코를 쭉 일단 뜨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표시링 달린 전까지 네, 변형 긴뜨기 쭉 넣어줘서 43코가 됐습니다. 여기서 꼭 카운팅을 하고 가세요. 43코가 맞는지. 자, 여기 표시링 달린 거랑 이 코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열심히 떴는데 양쪽이 안 맞으면 네, 눈물을 머금고 풀러야 돼요. 자, 이거 꼭 확인하시고 43코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표시링 전까지 뜨면 기둥사슬 2개 하고 편물을 돌려주는데요. 여기서 코 늘림이 있습니다. 한 코를 늘려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첫 코인데 첫 코에 변형 긴뜨기를 하나,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원래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를 더 넣어줬으니까 한 코가 늘어난 게 되죠. 그리고 이 사슬 2개는 네, 기둥사슬이고 그냥 서브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카운팅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첫 코에 2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55코 되는 지점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코죠. 12코를 안 하고 가는 대신에 앞으로 두 단에 한 코씩이 늘어나서 이 12개를 빼준 거를 똑같이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늘려서 55코가 될 때까지 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뜨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몇 단 저랑 떠보시면 알 거예요. 자, 첫 코에 2개 넣어줬고 이제 계속 쭉 떠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변형 긴뜨기. 일단 쭉 뜨고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쭉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우리가 한 코를 늘려줬기 때문에 코스를 카운팅하면 전 단에선 43코였지만 지금 두 번째 단에서는 이제 44코가 돼야지 맞습니다. 자, 코스 체크해 보시고요. 자, 기둥사슬 2개 하고 또 편물 돌려줍니다. 돌려서 자, 2번은 그냥 1대1로 그냥 계속 스티치 넣어주시면 돼요. 변형 긴뜨기.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자, 여기 마지막 코까지 44개의 변형 긴뜨기를 쭉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쭉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판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단. 자, 여기 이제 앞판 시작된 거니까 이제 뒤에 거는 단수 그냥 다 없다고 치고 이제 얘를 첫 단으로 봅니다. 하나, 둘, 셋. 세 단을 떴는데 첫 단에선 43코, 두 번째 단에서 44코, 세 번째 단에서 44코, 이제 네 번째 단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게 짝수 단일 때 코를 한 코씩 늘려줍니다. 홀수 단은 그냥 1대1로 가면 되고 짝수 단일 때 한 코를 늘려줘요. 짝수 단이 될 때가 어느 부분이냐면 자, 홀수 단은 자, 여기 끝에서부터 이 안쪽 중앙 라인으로 오는 게 홀수 단이 되고 짝수 단은 자, 기둥사슬 2개 한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면 지금 여기 중앙 부분 에서부터 시작하는 단이 이제 짝수 단이 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네 번째 짝수 단에서 한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다가 스티치를 하나, 둘 해주고 또 그 다음은 1대1로 각 코에 하나씩 변형 긴뜨기를 쭉 넣어주시면 전 단에서 44코였는데 이번 단에서 45코로 한 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쭉 뜨시면 돼요. 일단 쭉 떠보겠습니다. 자, 앞판 네 번째 단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단 완성이 되면 이제 여기 사이드에서 끝나게 되고 코스는 45코가 됩니다. 그리고 짝수 단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코를 늘려주게 돼요. 자,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단이 되죠. 다섯 번째 단은 홀수입니다. 홀수는 그냥 전 단에 스티치 그냥 1대1로 넣어줘서 이제 코스에 변화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 단은 45코,
전단하고 동일하게 나오면 맞습니다. 일단 마지막까지 쭉 45코 변형 긴뜨기를 쭉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단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홀수단은 전단과 동일한 코스죠. 1대1로 가니까. 그래서 45코로 마무리가 되고, 기둥샷을 2개 하고, 이제 6번째 단 넘어가는데, 자, 6번째 단은 짝수단이죠. 짝수단에서 맨 처음 시작 코에서 한 코를 늘려줍니다. 한 코를 늘려주는 건 첫 코에다가 스티치를 2개 넣어주면 돼요. 하나, 둘. 자, 그래서 6번째 단에서 또 한 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전단에서 45코였으니까 6번째 단은 46코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짝수단, 지금 여기가 우리 앞부분 첫 단이 됩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을 지금 이제 6단째에 뜨려고 하고 있고, 자, 첫 번째 단 홀수니까 코 증가 없이 43코, 두 번째 단 짝수라서 한 코 늘려줘서 44, 세 번째 단은 증가 없이 44, 네 번째 단은 짝수니까 한 코 늘려줘서 45, 다섯 번째 단 홀수니까 전단과 동일하게 45, 여섯 번째 단은 46코입니다. 자, 이런 식의 규칙성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18단을 쭉 뜨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런 식으로 코스가 늘어가면서 중앙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8단을 뜨는데 우리 등판 여기 팔 부분 할 때 18단을 떴잖아요. 마찬가지로 앞판에서도 18단을 동일하게 떠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단에 한 코씩 늘어나죠. 짝수단에서 짝수단 시작할 때 첫 코에서 늘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규칙성 적용하셔서 18번째 단에 나올 때까지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